일일봉을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 하나의 상승 임펄스 파동이라고 했고, 앞에 있는 파동이랑 같이 연계를 했을 때 그 이전 전고점인 69K가 굉장히 중요한 가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가격이 1파와 4파가 겹쳐질 수 없다는 조건을 성립시키느냐 성립시키지 못하느냐의 기준점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저점이 72.9K니까 69K까지 정말 많이 안 남았죠. 그래가지고 이전보다 69K를 깰 확률이 많이 높아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69K를 깨면 안녕하세요, 김순재입니다. 지금 시각이 2026년 2월 4일 오전 9시 45분 정도 됐는데요. 비트코인이 오늘 새벽에 또 저점을 갱신했습니다. 새벽 4시 정도 되는 시각이었는데요. 저는 이전 고점 74.6K 정도의 알람을 맞춰놓고 그 이후의 과정을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점 근처에서 롱 포지션도 한번 잡아봤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76K 정도까지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비트코인이 이렇게 하락하는 것, 월요일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 월요일에 저점이 갱신되느냐 갱신되지 않느냐 문제가 일단 가장 중요했고요. 그 다음에 중장기적으로 69K라는 가격의 기준, 그거를 깰 수 있을지가 지금 가장 큰 관건인 것 같습니다. 장기적인 파동 카운팅을 먼저 하겠습니다. 97.9K가 단기 최고점이죠. 이따 다시 계단식 하락을 설명하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비트코인에 있어서 2026년 1월은 정말 크리티컬한 한 달이었습니다. 초반에는 90K 그리고 91K에서 계속 저항을 받았었잖아요. 12월 달에 특히 가만히 있다가 90K, 91K 정도에서 계속 저항을 받았는데, 1월이 되자마자 조금 크게 상승을 해서 90K, 91K 가격을 저항이 아니라 지지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서는 97.9K까지 상승을 하고, 그 이후에 저는 535ABC가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535ABC는 ABC인데 A가 5 임펄스 파동으로 진행이 되고, B는 ABC 그리고 C가 임펄스 파동으로 진행되는 ABC 파동을 말합니다. 어떻게 535ABC를 카운팅을 하는지 1시간 봉에서 먼저 보겠습니다. 제가 동그라미 친 부분, 이 가격이 97.9K입니다. 97.9K에서부터 86K까지 떨어지는 동안 임펄스 파동을 하나 찾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렇게 임펄스 파동을 찾을 수 있고, 이걸 주황색으로 두겠습니다. 앞에 1, 2로 볼 수 있는 파동과 4, 5로 볼 수 있는 파동이 하나씩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주황색 임펄스 파동을 3파로 하는 하락 임펄스 파동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강조를 드렸지만, 비트코인과 같이 장기 우상향하는 자산은 상승 파동은 대부분 임펄스 파동으로 설명을 하고, 하락 파동은 그 상승 파동을 되돌리는 파동이기 때문에 조정 파동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상승 파동이 끝나고, 상승 파동의 끝 지점은 하락 파동의 시작점이기도 하죠. 상승 파동이 끝나고 첫 번째 하락 파동이 임펄스 파동으로 나온다. 그러면 이 임펄스 파동이 A파가 되는 535, 여기서 5는 5개의 하이 파동으로 구성되는 임펄스 파동, 3은 3개의 하이 파동으로 구성되는 ABC 파동을 말합니다. 535 ABC 형태로 파동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86K를 저점으로 하고, 이 하락분에 대해서 약간의 상승 반등이 나오고, 지금 현재 저점까지 또 임펄스 파동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여기서 임펄스 파동은 이렇게 다시 주황색으로 하나의 하이 파동을 구성을 해보고, 앞에 작지만 이렇게 하나 둘을 그리면 뒤에 현재 4, 5가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4, 5가 나오고 있다라는 점에서 원래 어제의 저점 이 정도 가격이었거든요. 72.9K라는 저점인데, 여기만 해도 이렇게 하락을 꼭지점을 3개 찍고 RSI도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니까 이제 반등이 오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마지막 5파에서 상단 추세선의 기울기보다 하단 추세선의 기울기가 더 완만한 형태, 그리고 거래량이 이 지점을 기준으로 감소를 하고 있죠. 이런 형태의 엔딩 다이아고날의 패턴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엔딩 다이아고날을 처음 탈출한다, 그러면 이 지점에서 저는 공격적으로 일단 선물 롱을 잡아볼 예정이고요. 여기서 만약 다시 안으로 들어온다, 그리고 하단 추세선을 터치한다 라고 하면 69K라는 가격도 깨질 확률이 더 높아졌구나 라고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그러면 역대 최고점에서부터 지금까지의 과정을 한번 살펴보고, 이전 과거 차트를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비트코인 차트 2시간 봉인데요. 제가 2시간 봉을 반복해서 설명을 해드렸지만,
이게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또 하락장이 찾아올 수가 있는 거잖아요. 아무리 126.2K라는 신고점을 나중에 돌파한다고 하더라도 그 상승 파동에 대해서 조정이 나타날 수 있고, 지금 계속 강조드리는 계단식 하락처럼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계단식 하락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역대 최고점이 126.2K라는 가격이죠. 여기서부터 이 가격까지 한번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때도 동일한 논리가 사용이 됐는데, 아까 상승 파동이 끝나고 첫 번째 하락 파동이 임펄스 파동으로 나온다? 그러면 535ABC 형태로 이게 하락 파동이 이어질 확률이 높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흰색 선을 잠시 지워보면 여기서도 이 파동을 하늘색으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3파로 하는 임펄스 파동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하락 파동이 임펄스 파동이었다? 그러면 이게 하락 파동의 저점이 다시 갱신되면서 535ABC 형태로 하락 파동이 이어진다. 다시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하락 임펄스 파동에 대해서 약간의 상승 반등을 거친 후에 다시 저점을 갱신하는 파동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락 덩어리가 커졌죠. 아까는 임펄스 하나였는데 지금은 ABC 파동, 임펄스 파동을 하나의 속파동으로 하는 ABC 파동이 나타났으니까 하락 파동이 커졌습니다. 커진 하락 파동에 대해서 상승 반등이 나타났고 다시 저점을 갱신하는 형태. 이 파동에서는 임펄스 파동의 성립 조건 중에서 1파와 4파가 겹쳐질 수 없다는 조건이 있는데, 겹쳐지게 됨으로써 이게 상승 임펄스 파동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상승이 끊긴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다시 하락 파동이 커졌죠. 이번엔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 노란색 파동에 대해서 상승 반등을 소폭 주고 80.6K라는 저점을 갱신한 모습입니다. 그 이후에 80.6K에서부터 97.9K까지 피보나치 비율을 한번 찍어보면 전체 하락분의 0.382, 0.382가 굉장히 중요한 숫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전체 하락분의 0.382만큼 되돌리는 자리가 97.9K였고 80.6K에서부터 97.9K까지 상승한 모습은 이 하락 파동에 대한 상승 반등, 상승 조정인데 ABC로 표현을 할 수 있죠. 조정 파동이니까요. 이렇게 ABC로 표현을 할 수 있고, 바닥에서부터 A파 그리고 B파를 연결했을 때 A파와 C파가 1대1이 되는 지점이 98K 초반 정도 됩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전체 하락분의 0.382만큼을 되돌리면서 A파와 C파가 1대1을 얼추 만족시키는 자리가 97.9K였다. 그래서 제가 한 2주 전, 3주 전쯤에 97.9K, 97.9K라는 정확한 가격은 말씀을 못 드렸지만 98K 전후가 굉장히 중요한 가격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겁니다. 그 이후에 하락한 모습은 535ABC 형태로 이때와 동일하게 첫 번째 하락 파동이 임펄스 파동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 임펄스 파동에 대해서 상승 반등을 거치고 다시 저점을 갱신하러 가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비트코인 차트를 1일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1일봉을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 하나의 상승 임펄스 파동이라고 했고, 앞에 있는 파동이랑 같이 연계를 했을 때 그 이전 전고점인 69K가 굉장히 중요한 가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69K가 중요한 가격이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이 가격이 1파와 4파가 겹쳐질 수 없다는 조건을 성립시키느냐, 성립시키지 못하느냐의 기준점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저점이 72.9K니까 69K까지 정말 많이 안 남았죠. 그래가지고 이전보다 69K를 깰 확률이 많이 높아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69K를 깨면 안타깝지만 하락은 조금 더 가속화가 되어서 조금 더 낮은 가격을 바라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대신에 중장기적으로는 원래 이거를 3파, 4파로 봤었던 거였잖아요. 앞에 있는 파동과 같이 연계를 했을 때 이게 3파, 4파의 관계가 성립이 안 되니까 이거를 어디서 하락 파동이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69K를 깬다고 하면 이게 1파 그리고 2파 사이의 관계가 되어서 나중에 상승장이 올 때 더 큰 상승장을 바라볼 수는 있겠으나 이 조정 과정 어디서 끝날지도 모르고, 그리고 기간적으로도 길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고통스러운 기간, 앞서서 100K에서도 뭐 저렴하다고 생각하신 분들이 많았잖아요. 그분들한테는 정말 고통스러운 기간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69K를 넘으면 오히려 비트코인이 나중에 기대되는 상승분은 커지지만 지금 당장은 조금 더 조정폭이 커지면서, 그리고 조정 기간이 길어지면서 좀 고통스러울 수 있다, 이 점을 다시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에서 강조드리고 싶은 논리는 비트코인이 역대 최고점에서부터 지금까지 계단식 하락을 해왔다.
그리고 계단식 하락을 하는 과정에서 하락 파동의 첫 번째 파동이 임펄스 파동이면 그게 임펄스 파동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임펄스 파동을 A파로 하는 535 ABC가 연결이 돼서 저점을 다시 낮췄다. 이것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최근 파동을 한번 카운팅을 하고 이더리움을 잠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다시 이번에는 하락 파동을 조금 러프하게 보겠습니다. 이 가격 상승 파동의 끝 지점이 97.9K이고 97.9K가 상승 파동의 끝 지점이라는 이야기는 다르게 말하면 하락 파동의 시작점이다 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는 하락이 어떻게 임펄스 파동이 연장됐는지 표시를 했지만 이번에는 간략히만 표시를 하면 이렇게 86K까지 하나의 하락 파동이 완성이 됐고, 원래 비트코인 같은 장기 우상향하는 자산은 상승할 때는 임펄스, 하락할 때는 조정 파동인 ABC가 기본이 되어야 하지만 ABC 자리에 임펄스가 왔다는 것은 535 형태로 ABC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였고, 그래서 상승 반등이 소폭 나오고 다시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임펄스 파동을 만들고 있다. 그러면서 저점을 갱신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파동만 2시간 봉으로 보면 이렇게 3-3파, 3-5파 그리고 5파 사이에 원래 가격 꼭지점을 3개 찍고 RSI도 3번 이렇게 상승해 주면서 상승 다이버전스가 만들어졌는데요. 어제만 해도 그래서 72.9K라는 저점이 정말 저점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게 5파에서 나올 수 있는 패턴인 엔딩 다이아고널이 나오는 것으로 현재는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 움직임의 폭이 살짝 더 제한되고 그 안에서 거래량도 소폭 제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엔딩 다이아고널을 탈출한다. 그러면 비트코인이 단기적으로 약간의 반등을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할 거고요. 만약에 탈출하는 것 같으면서도 다시 속으로 들어와서 엔딩 다이아고널 하단부를 터치한다 라고 보면 69K라는 저점이 깨질 확률이 굉장히 높고, 69K라는 저점이 깨진다는 것은 아까 장기적으로 카운팅을 했을 때 파동이 더 깊고 또 오래 이렇게 조정 파동이 진행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해서 이렇게 앞으로 매매 전략을 세울 예정입니다. 이더리움 차트도 잠깐 보겠습니다. 이더리움 차트는 작년 4월 정도에서부터 8월까지 임펄스 파동이 나타났죠. 이 임펄스 파동에 대해서 약간의 조정을 거치고 있는 중인데 이 조정의 폭이 예상보다 길어지고는 있습니다. 이전에 이미 0.618만큼 조정을 거쳐가지고 이미 조정이 충분히 이루어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부분을 한 번 더 지지를 받고 이 부분이 다시 무너지니까 2100 초반까지 이렇게 하락한 상황이고요. 최근 파동, 단기적으로 고점을 찍은 그 부분에서부터 오늘 새벽 저점을 찍기까지 하락한 모습이 비트코인이랑 동일합니다. 여기서부터 임펄스 파동이 나오고 첫 번째 하락 파동이 임펄스였기 때문에 약간의 반등이 나오고 다시 임펄스 형태로 저점을 갱신한다. 이 논리가 이더리움에서도 통하고 있으니까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의 경우에는 다시 4시간 봉으로 보면 비트코인은 3파와 4파 사이의 관계, 그리고 1파와 4파가 겹쳐지면 안 된다. 그런 조건이 중요했다고 하면 이더리움은 작년 4월 저점을 1파로 하는 파동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기준점이 멀리 남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하락하는 게 지금 좋은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반등할 때 그때 이더리움도 반등이 나타날 것이고, 만약에 상승을 한다면 이더리움은 이제 3파 상승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상승폭이 커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앞으로도 실시간 차트를 보면서 차트를 해설해드리는 시간 많이 가지려고 하니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고정 댓글 속 링크를 통해서 제가 만드는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